대한민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구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20억이 넘었다가 최근에 많이 하락해서 17억 정도라고 하죠. 정말 세계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는 아파트 가격인데 이곳과 비교한다면 어떨까?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중심 뉴욕의 또 중심 맨해튼, 세계 최고의 도시, 세계 경제의 중심 센트럴파크와 타임스퀘어가 있는 이곳, 바로 이곳 뉴욕 맨해튼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평균 11억 원입니다. 강남보다 맨해튼이 싸? 뉴욕 주 전체로 한 거 아니에요. 이 맨해튼 면적 59.1제곱킬로미터, 서울 강남구 39.5제곱킬로미터로 거의 비슷한 면적으로 비교를 한 겁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가장 밀도가 높은 곳을 비교한 거예요. 어디가 더 비싸요? 강남이 평균 가격은 훨씬 비싸요. 이것만으로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미국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당장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 필요는 조금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옛날에는 투자하기가 어려울 때는 대한민국의 투자자들이 나스닥을 거의 안 했죠. 코스피만 했다고요. 지금은요, 거의 다 나스닥을 하죠. 왜? 평균적으로 투자 가치가 좋거든요. 이 그래프만 보셔도 알잖아요. 저는 그런 시대가 부동산에서도 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를 위해서 미리미리 한번 준비해보자 라는 취지로 오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뤄보고, 우리가 미국 부동산에 관심을 꼭 가져야 되는 이유 4가지를, 첫 번째, 수요자가 70억 이제 80억 지군이죠. 두 번째, 방금 얘기했죠. 서울보다 정말 싸다니까, 한국보다 싸요. 세 번째, 월세로 줬을 때 수익률이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다. 네 번째, 세금과 대출, 즉 정부의 극심한 규제가 있을 때 훨씬 자유롭다로 정리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은근히 그 해외 부동산 공부를 좀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도 미국 부동산 전문가냐 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건 같이 여러분이 한번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여러분을 제가 좀 설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페이지를 보셨다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게 정상이에요. 오늘 4가지 정도의 근거를 들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좀 매물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이거죠. 수정을 좀 할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인도 인구가 중국 인구를 넘어선 거 아세요? 넘어선다 말은 많았지만 실제로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 인구는 정확히 80억 5천만 명 정도고요. 자, 대한민국 부동산은 물론 요즘은 뭐 중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 부동산은 대한민국 국민, 우리나라 국민들 외에는 거의 수요가 없습니다. 중국인들이 엄청 많이 사시는 줄 아시는데, 보통 전체 매수 물량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뭐 0.6%, 0.7%, 0.5% 이 정도 수준으로 보통 1%를 넘지 않아요. 물론 이것도 많은 수치긴 하죠. 많은 수치긴 한데 어쨌든 한국인이 99% 이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달라요. 미국이라는 곳은 전 세계의 중심이죠. 여러분, 강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면 미국은 전 세계의 중심이에요. 미국 부동산은 우리 80억 지구인이 모두 수요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부터가 미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한 번 정도는 이런 상상을 해봤을걸요? 나도 뭐 이런 데다가 투자 하나 해놓으면 참 좋지 않을까? 실패가 없지 않을까? 근데 보통 그걸 실행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이 땅의 투자 가치가 낮아서가 아니죠. 보통 우리가 투자를 결정할 수 없는 이유가 일단 정보도 부족하고요. 뭐 그 나라의 부동산 법이나 절차 같은 것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뭐 해외 송금도 해야 되고, 영어도 못하고, 중개사도 모르고, 입지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해외에 부동산이 있고 내가 한국 살면은 관리하기도 힘들고, 너무나 장벽이 많단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잠깐 관심을 가졌다가도 역시 아닌 것 같아. 너무나 많은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막 떠올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사실은 주식도 예전에는 나스닥을 투자하기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뭐 코스피나 나스닥이나 투자 난이도가 비스무리하잖아요. 그냥 뭐 어디 증권사에서 계좌 만들어서 그냥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었었습니다. 훨씬 어려웠어요. 코스피는 뭐 우리나라에 거래소가 있으니까 훨씬 쉬웠고, 나스닥은 다 뭐 전화로 하던 시절에는 굉장히 어려웠죠.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어떤 시스템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은 사실 나스닥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시죠. 물론 사람마다 주력으로 하는 분야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나스닥을 투자하신 분들의 수익률이 더 좋았어요. 나스닥도 코스피도 한때는 똑같이 2000이었는데, 지수가 똑같이 2000이었는데 지금은 나스닥은 아무리 떨어졌다고 해도 11,000이고요. 코스피는 아직도 3000을 잠깐 갔다 왔지만 2000대 아직도 머물고 있죠. 도대체 언제까지 2000 박스 안에서 있을 건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언제까지 2000일 거냐. 어쨌든 나스닥은 내비두면 만이 되고, 언젠간 15,000이 되고, 언젠간 20,000이 될 거란 말이죠. 저는 인터넷의 발달이 나스닥이 많이 상승한 원인 중 하나라고 보거든요.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훨씬 쉬워지면서 전 세계인들 80억 인구가 투자하기가 훨씬
훨씬 쉬워진 거예요. 특히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 주식거래 플랫폼의 발달은 미국 주식에 대한 수요를 엄청나게 끌어올렸죠. 솔직히 국내 주식 투자 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당연히 미국 주식이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미국이죠. 이보다 안전하고 더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프랑스 사람도 독일 사람도 영국 사람도 가장 좋은 투자처라고 여겨지는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산업을 이끌고 있고요. 전 세계에 돈을 좌지우지한다는 건 평균적인 주가의 상승을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건데 아직 부동산은 이렇게 쉽게 투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장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럴까요? 계속 이렇지 않을 거예요. 이미 여러분도 네이버 부동산에서 우리 부동산을 보는 것처럼 미국 부동산을 손쉽게 매물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종종 봅니다. 이 진로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서 종종 조회를 해봐요. 시세 변동 같은 걸 보는 거죠. 바이 살 거니까. 월세 알아보실 거면 렌트. 전세는 없어요. 미국은. 바이. 자, 미국 전역이 나오네요. 아까 예를 들었던 맨하탄을 볼까요? 맨하탄은 뉴욕주에 있죠. 뉴욕주에 요건 뉴욕주고 뉴욕시티는 여기 있습니다. 뉴욕시티에 확대 해보면 여기가 뉴욕시티의 맨하탄 일종의 섬이죠. 맨하탄 섬. 매물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하나 눌러보시면 매물을 볼 수가 있는데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벌써 네이버 부동산처럼 집 보는 건 되게 쉬워요. 벌써. 그렇다면 지금은 이런 장벽들이 굉장히 많지만 벌써 사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일부 이런 정보 부분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거든요. 아직은 투자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결국엔 전 나스닥처럼 될 거라고 봐요. 나스닥만큼 쉬워지긴 좀 어렵겠죠. 현장을 가봐야 되니까. 하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쉬운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봅니다. 이 쉬운 방향으로 움직인다. 지금보다 더 투자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투자하기가 쉬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투자하기가 쉽다. 이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남들도 쉬워져요. 전 세계 모든 인구가 다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보다는 5년 뒤에 5년 뒤보다는 10년 뒤에 전 세계인 80억 세계인들 중에 미국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확실해요. 지금은 80억 명 중에서 미국 인구 3억 명에 뭐 한 5억 명 정도가 미국 부동산에 관심을 깊게 가지고 있다면 그게 10억 명이 되고 20억 명이 될 거라고요. 80억 명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 숫자가 늘어날 거라는 거는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왜? 투자의 난이도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결국은 미국의 부동산은 전 세계인이 모두 관심을 가지는 마치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일단 매수를 하든 안 하든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부동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슷한 거죠. 사실 예전에는 지방에 계신 분들이 강남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었다면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강남에 투자를 하시는 지방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진 것처럼 비율이 이게 글로벌화가 되면은 타국에서 미국의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앞으로 늘어날 것은 확실하다. 기본적으로 전망이 지금보다 밝은 거예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전 세계인들이 미국 부동산을 왜 첫 번째로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뭐 독일도 있고 호주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한데 왜 80억 인구가 다 미국만 투자할 거라고 생각을 해? 라고 저한테 반문하신다면 그걸 제가 일일이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요? 당연한 거죠. 전 세계 다른 나라의 경제들을 파탄내서라도 혼자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나라. 부채가 4경을 넘었다고 언론에서는 난리를 치지만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가 빚 일으켰으면 망했죠. 미 정부가 빚이 4경인데 안 갚으면 어떡할 거냐고. 뭐 누가 가서 뭐 뺏어올 거예요? 미 연준이 정부한테 총 들이밀고 강제로 집행할 거 어떻게 할 거야? 전 세계 모든 패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달러라는 기축 통화를 찍어내는 나라. 전 세계 기업 순위 1위부터 30위까지의 거의 모든 기업들을 차지한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타이완, 프랑스, 스위스, 중국, 덴마크, 한국, 삼성 27위. 요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의 기업들이 전 세계 경제를 잡고 있죠. 그런 나라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기업들이 많고 돈이 많이 도는 곳이 부동산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니, 이런 나라. 국방비로 947조 원 쓰는 나라. 대한민국 전체 연간 예산보다 국방비를 더 많이 쓰는 천주국이라고 하죠. 그런 나라죠. 현대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식민지를 다수 가지고 있진 않지만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곳이 내 관리 구역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미국이죠. 당연히 누구나 미국에 일단 투자하는 걸 생각을 하죠. 여러분 주식할 때도 당연히 나스닥에 먼저 투자하는 걸 생각했잖아요. 나스닥보다 독일 주식, 프랑스 이런 데 먼저 투자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긴 있겠지만 거의 없을 겁니다. 이쪽에 연고가 있지 않는 이상 보통 미국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미국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난다.가 미국 부동산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한국 부동산은 앞으로 계속 수요가 늘어날지 알 수가 없죠. 인구가 줄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죠? 뉴욕 맨해튼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뉴욕이라는 의미는 뉴욕 주도 되지만 뉴욕 시티라는 의미도 있고요. 시. 뉴욕 주, 뉴욕 시,
맨해튼인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 맨해튼이라는 게 뭐 동 정도라고 봐야 되나? 구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맨해튼의 크기가 59.1제곱킬로미터로 서울 강남구랑 비슷하고요. 서울의 웬만한 구, 일개 구 있잖아요. 구랑 비슷한 넓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 강남구와 가장 비슷하다고 봐야죠. 대한민국 경제 중심지가 강남구니까 정말 동급으로 비교를 한 거예요. 제가 이게 뉴욕시 전체 가격이 아니라 맨해튼만 따졌을 때 평균이 12억이다. 훨씬 싸요. 물론 이제 제일 비싼 주택들끼리 비교해 보면 강남구에서 제일 비싼 곳이 청담동에 뭐 PH 129 이런 곳이 한 150억 정도, 100평짜리가 라고 한다면 이제 맨해튼에는 이제 이 센트럴파크 근처, 이 센트럴파크 근처는 보시면은 700만 달러니까요. 90억, 100억, 700만 달러. 센트럴파크 오른쪽 이스트 쪽에는 4,850만 달러, 대략 하나로 한 600억 정도 하는 집들이 존재를 합니다. 대골 같죠? 미국이 대한민국보다 빈부 격차가 훨씬 크거든요. 훨씬 커요. 대한민국의 빈부 격차가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국이 훨씬 큽니다. 미국은 정말 비싼 집도 많고 좀 저렴한 집들도 많아요. 은근히 맨하탄 안에서도. 이런 얘기하면 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 매물 한번 볼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진로우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일단 이 바이를 누르셔서 아까 들어가 봤죠. 일단 맨하탄의 지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맨하탄 중심부에 뉴욕 센트럴파크가 있어요.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 용산에 정확히 이 정도 사이즈의 공원이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굉장한 겁니다. 사실 이 정도 규모의 공원이 미국에나 존재하지 다른 나라엔 거의 없거든요. 실제로 뉴욕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곳이 이 뉴욕 센트럴파크 오른쪽 어퍼 이스트 사이드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우리도 아마 그 방향성을 따라갈 것이다. 선진국들은 다 따라가더라 라는 얘기를 제가 용산을 다뤘던 영상에서 했었는데 못 보신 분들은 지금 여기 클릭하셔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들이 이 센트럴파크에 다 있는 이런 주택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지금 가격을 무한대로 해놔서 아무것도 안 뜨는데 900만 달러 한화 약 110억 원, 120억 원 정도가 넘는 주택들만 골라냈는데도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는 정말 많죠. 수두룩하죠. 이쪽 굉장히 비싸고 여러분 잘 아시는 월스트리트, 맨하탄 전체로 봐도 100억 원이 넘는 주택들이 정말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100억 넘는 아파트는 그래도 많지 않잖아요. 정말 많죠. 정말 많은 아파트 및 주택들이 있고요. 자, 이 어퍼 이스트 사이드가 가장 비싸고 이 센트럴파크 아래쪽으로 이쪽이 이제 타임스퀘어입니다. 잘 아시는 뉴욕 타임스퀘어. 이거 많이 보신 거 영화에서 많이 봤죠? 요 뭐 타임스퀘어 시계탑 광고가 뭐 얼마네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엄청 비싸다고. 그리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보너스 섬의 자유의 여신상이 있고요. 파이낸셜 디스트리트라고 보이죠? 이쪽이 이제 월스트리트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을 우리가 월스트리트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금융의 중심이죠. 대략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자, 매물을 띄워서 하나 봤어요. 주소는 이렇게 되고요. 위치는 여기예요. 월스트리트 쪽이죠. 월스트리트 근처니까 그렇게 아주 저렴한 곳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는 이 센트럴파크 아래쪽은 그렇게 저렴한 곳은 없어요. 이 위쪽이 좀 약간 저렴한 곳들이 있죠. 할렘 같은 곳들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조금 치안이 안 좋고 그런 동네.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가격이 지금 128만 9천 달러인 아파트인데 지금 환율로 계산해보면 실제로 한 16억 8천만 원 정도, 한 17억 정도 하는 주택이고요. 크기는 얼마냐? 1243 스퀘어 피트니까 우리가 잘 아는 평으로 환산하려면 35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5평인데 보통 우리가 35평이라고 할 때는 공급 면적이 35평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미국에는 공급 면적이라는 개념이 없고 무조건 전용 면적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전용 면적 35평이면 우리가 보통 몇 평이라고 부르는 평수냐면 공급 면적 48평형이라고 부르는 아파트가 바로 전용 면적 35평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는 한국으로 치면 48평짜리 주택인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죠? 자, 생긴 거 볼까요? 이렇게 생겼네요. 약간 뷰는 조금 벽뷰 같은 느낌이고, 맨하튼은 어쩔 수 없어요. 맨하튼은 뭐 어마어마한 도시이기 때문에 뷰가 좋으려면 센트럴파크로 가야 됩니다. 자, 뭐 요런 깔끔하게 생긴 48평짜리 아파트예요. 좋죠? 좋습니다. 헬스장도 있고요. 옥상 뷰 끝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강남에 48평짜리 이런 아파트가 17억이라고 해도 싼 거거든요. 이거 보통 9평도 이거 넘어요. 사실 깔끔한 애들은 25평짜리도 17억. 대치동 같은 데가 보통 평당 1억이니까 48평짜리가 17억인 거니까 평당가가 얼마예요? 17억 나누기 48평 평당가 3,500. 뉴욕 맨하탄 월스트리트 바로 앞에 있는 주택의 평당가 3,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죠? 쉽고 정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다니까요. 웬만한 서울보다 저렴해요, 맨하탄이. 그럼 물론 맨하탄 내에서 격차가 굉장히 심하긴 한데 방금 봤던 곳이 그렇게 저렴한 곳이 아니에요. 맨하탄 내에서 진짜로 서울 중심부 용산이나 강남보다 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무리 뭐 강남이 살기 좋지만 전 세계의 경제의 중심이잖아요, 맨하탄이. 그러니까 어디가 더 비싸야 정상이에요. 사실은 맨하탄이 더 비싸야 정상이에요. 약간 뭔가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게 한국 사람들이 좀 더 부동산이라는 거에 대해 진심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서울보다는 뉴욕이
훨씬 더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일단 됩니다. 전반적으로. 너는 미국 부동산 투자했냐고요? 아니요. 저도 공부하고 있는 단계고요. 언젠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전문가가 되면 더 많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미국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정말로 강남보다 싸다니까 맨하탄이.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싸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월세 수익률이 높아요. 미국 부동산은 한국에 비해서 훨씬 더 월세 수익률이 높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부동산은요, 일반적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10억짜리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1년에 받을 수 있는 월세의 총합이 보통 1.5%, 집값의 1.5%, 이게 한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요즘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서 약간 올라가서 2% 정도,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한 150에서 160 정도, 160, 1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억짜리 주택을 내가 월세를 줘도 160, 170밖에 월세를 못 받는다면, 미국에서는 10억짜리 내가 아파트나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월세를 주잖아요. 월 500 정도는 너끈히 받아요. 진짜 못해도 400만 원 이하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500 이상, 600도 가능합니다. 아마 뭐 한국 부동산이야 많이 보셨으니까 진짜 월세가 이 정도 된다는 걸 아실 거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받는다는 거를. 자, 또 진로예요. 진로에서 우리가 이제 월세를 한번 알아볼게요. 렌트. 자, 이런 물건을 봤어요. 또 맨하탄이에요. 자, 이 집은 지금 1111 스퀘어 피트입니다. 1111 스퀘어 피트면 35 나누면 몇 평? 31평짜리 주택이네요. 아까 우리가 봤던 35평짜리 주택보다 좀 작은 거죠. 실제 한국형으로 하면 얘도 한 40평 조금 넘는 정도? 42평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런 집이 보통 한 15억 정도, 아까 우리가 봤던 17억짜리보다 좀 저렴한 13억에서 한 15억 정도로 예측이 되거든요. 매매를 한다고 하면. 지금 월세가 얼마냐면은 5,795달러예요. 월. 5,795달러면요. 현재 환율로 764만 원이에요. 764만 원의 월세를 받는데 이 집값은 대략 14억 정도이다. 대략 764만 원씩 12달이면 얼마죠? 764 곱하기 12는 대략 9,100만 원 정도를 연간 월세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14억을 나누면 대략 6.5%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하죠. 한국은요? 대략 2% 정도. 집값이 올랐을 때는 1.5%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집값 떨어지고 월세 그대로 있어서 지금 한 2% 정도. 거의 월세 수익률이 몇 배예요? 3배 이상이죠, 미국이. 최소 2~3배 이상입니다. 똑같은 돈을 난 투자했는데 최소 2~3배 이상의 월세 수익률이 들어온다. 근데 보통 이제 한국도 상가 같은 거 투자하시면은 월세 수익률이 3%, 4%대가 돼요. 한국도. 일반적인 주택은 1%, 2%대고 상가는 3%, 4%대는 돼요. 보통 이제 한국의 상가를 투자할 때는 시세 차익을 주로 목적으로 안 하죠. 주택을 보통 시세 차익으로 투자를 하고, 상가는 물론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하시지만 이제 보통 주택보다는 시세 차익률이 좀 적은 경우가 많아서, 얘는 좀 수익형 부동산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미국의 주택들은 수익도 얘보다 더 많이 나면서 주택이잖아요. 집값 오를 때 막 팍 뛰고 이런 것들이 똑같이 있다고요. 시세 차익도 보면서 수익도 많이 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세 번째, 똑같은 돈을 투자해도 월세 수익률이 훨씬 높은 데다가 시세 차익도 전혀 꿀릴 이유가 없다는 거.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유를 저는 세금과 대출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적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세금과 대출로부터 굉장히 자유를 얻었죠. 정권이 바뀌면서 되게 자유로워졌는데, 한국은 사실 세금, 대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빡빡해지는 시점들이 좀 있어요. 주택 투자를 할 때는 중과세를 엄청 때린다든가 대출을 안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죠. 특히 다주택자 입장에서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힘들다.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세금, 대출은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입니다. 미국 부동산은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물론 알긴 알아야겠지만 일단 미국 부동산은 취득세라는 게 없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뉴욕에서 100만 달러 이상, 대략 한화 한 13억 정도가 넘어가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만 우리나라 정도 수준의 취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13억짜리 주택 매수하면 취득세가 3.5%인가 붙죠. 이 이하는 아예 없고요. 뉴욕 아닌 다른 지역은 취득세가 없어요. 종부세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세가 대한민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사실 그래서 주택이 한 채 있으신 분들은 한국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한국은 주택이 이제 한 세 채 이렇게 되면 종부세가 무지막지하게 나오죠. 미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종부세는 딱히 없고요. 그냥 비례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두 채 가지고 있으면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2배, 세 채 가지고 있으면 3배, 이런 식으로 재산세를 내는데, 그 재산세율은 하와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고요. 모든 주마다 달라요. 뉴욕이 제일 높아요. 뉴욕이 제일 높아서 1.4%, 무시무시하죠. 대한민국 K 종부세 6%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도 이것저것 공제해 주는 게 있고, 재산세도 이것저것 공제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외국인은 공제를 받기가 좀 비교적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마 미국 부동산 투자하면서 특히 뉴욕 쪽은 재산세가 가장 부담이 될 거예요. 다른 것보다.
양도세는 일반 과세고 한국의 양도세와 비슷합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우리가 비과세 같은 걸 받을 수가 있죠. 1주택자 한 채만 사고 파시는 분들은 비과세라는 게 가능한데 우리가 미국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비과세는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비과세가 되겠지만 양도세 비과세는 일단 어렵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사실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죠. 대출도 집이 몇 채가 있든 70% 나오죠. 한국에 내가 집이 3채 있는데요. 무슨 상관이에요. 미국에 있는 집을 살 때는 대출이 나와요.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은행에서 대출 LTV 7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도 DSR 같은 개념은 있어요. 소득을 증빙해야 그 소득의 일정 부분만큼까지 대출을 해주는 제도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알아보셔야 되는데 내가 소득만 많다면 일단 LTV에 제한이 되는 부분은 없다. 특히 우리가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대출 같은 거는 뭐 15억 넘어가면 아예 안 되고 조정 대상 지역에 2개 이상 주택 가지고 있으면 대출 안 나오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럴 때 돌파구가 너무 간절해서 나는 뭔가 투자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도피처로 도망가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도피처들이 지금 좀 많이 몰락을 하고 있거든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주택을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했는데 지금은 사실 주택 투자하기는 또 쉽거든요. 되게 쉬워요. 아무도 투자 안 하죠. 이렇게 규제로 확 묶어주면은 뜨고 규제를 풀어주면 완전 망해버리는 이런 물건을 건드리기보다는 사실 대한민국 주택 수와 전혀 대한민국의 주택이 100채 있어도 미국의 주택이 한 채도 없잖아요. 미국의 부동산을 할 땐 대한민국의 주택 수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주택 투자하기 힘들어서 이런 거 할 바에는 미국 부동산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뉴욕 맨하탄이긴 합니다. 제가 뭐 그 외의 지역은 잘 모르기도 하고 이쪽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강남이나 용산 같은 지역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가장 안전한 지역. 맨하탄이 갑자기 망할 것 같진 않거든요.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 보기 때문에 뭔가를 투자했을 때 손해볼 가능성은 거의 없겠다. 이런 것들은 자칫하면 엄청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조금만 더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안전하게 세금과 대출로부터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이 정도로 미국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고 그래도 어려워요. 아직은 여러분이 어렵죠. 제가 제 얘기에 좀 설득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 영상에서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를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내가 지금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보겠다. 80억 지구인이 미국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기 전에 나는 조금 미리 공부를 해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고미연 작가님의 나는 당신이 미국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책들도 슬슬 많이 나오는 거 보면 확실히 앞으로 조금 더 투자가 쉬워진다는 얘기긴 해요. 처음 지은이 말을 보면 자산가들이 미국으로 향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국민들이죠. 이런 분들도 미국 여기저기에 투자 겸 거주용 주택들을 매수를 하고 있더라. 이 도서에서 여러분은 뭐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와는 약간은 차이가 있는 관점을 좀 보실 수 있고요. 저는 아직은 미국 부동산을 공부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뉴욕 맨하탄에 가장 관심이 많다면 작가님은 하와이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와이 부동산은 어떤 것들이 좋을지 물론 하와이뿐만 아니라 미국 아주 중요한 부동산들 캘리포니아 쪽과 뉴욕 등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들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보다 여러분이 되게 어려우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절차. 도대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거냐 투자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진로우라는 플랫폼 사용 매뉴얼 좀 더 자세하게 15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해주시고 저도 이거 보면서 이런 기능도 있었네 했던 것들이 많아요. 이런 플랫폼 이용 잘하는 게 무조건 좋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플랫폼 사용을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깨달음은 이미 있을 겁니다. 내가 투자를 해서 임대를 줬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택보다 콘도 투자에도 관심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디에 어떤 콘도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는지 대출은 어떻게 받는지 상품은 뭐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받아야 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필수적인 용어 정리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에 대한 도서가 여러 가지가 있고 저한테 영상에서 소개해달라고 요청이 온 것들 되게 많은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도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만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책을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하와이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분이 하와이 쪽은 정말 전문가인 것 같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투자하시는 건 위험해요. 여러분 일단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일단 공부를 하면서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아주 크게 써먹을 기회가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